꽉 막힌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후 6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연저점을 경신한 우리 시장 언제쯤 오를까 했더니 기관에서 바이바이를 외치면서 다행히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상승 전환했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다행이고요. 전 아직도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119 함께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장 전략,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로 종목 상담 119 다양한 이벤트와 더불어서 실전 공략주 저희가 항상 드리고 있죠. 자, 오늘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공략주들 점검해 볼까요? 자, 살펴보시면요. 9월 21일입니다. 실전 투자 공략주로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가 기준 보이시죠? 수익률이 무려 10.5% 껑충 뛰었습니다. 나스미디어처럼 정말 나이스한 종목 가지고 싶다. 그리고 전 들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좀 가지고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고민되신 분들 잠시 뒤에 저희가 리뷰 이어질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요. 종목이 진짜 계속해서 빠지는데 이거 정말 손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저는 이제 혼자서 못하겠어요. 하신다면 종목 상담 받아보시죠. 두 가지 방법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티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들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여 방법은 샵 3772, 샵 3772번으로 지금 가진 종목 중에 가장 고민되는 종목 여러분들 남겨주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크게 그림으로 QR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노란 톡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인데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지금 바로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사진 보이는 QR코드를 가까이 갖다 대주세요. 링크가 하나 뜰 건데요. 그 영어 링크를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번호 3258 누르고 들어오시면 시장에 관련된 모든 기사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종목 상담 119 오늘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여러분들 정말 점프라는 그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을 제공해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내 계좌가 점프할 수 있는 전략들 그리고 서용원 전문가의 수익률 비법이 궁금하신 모든 분들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점프 딱 두 글자 남겨주세요. 50분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방송 또 서용원 전문가님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하락장 상승 시그널 찾기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그 시그널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9월 28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장 끝날 때까지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샵 3772번으로 참가 혹은 참석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전문가님 만나보러 갈까요? 렛츠 고!
네, 오늘도 하루 종일 종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전략 잡아드리고 선물도 팡팡, 이벤트도 팡팡 쏟아집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전문가님 함께 해주실 분 소개시켜드려야죠. 언제나 스윗한 가입니다.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신다고 하니까 시장도 이렇게 좀 어제보다 많이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네요. 근데 오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쵸. 네, 막판에 막 올라와서 그렇지 사실 실전에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도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네. 그래도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기분이 조금 그래도 네, 좋아지고 그런 점에서 있네요. 내일은 아마도 조금 편안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편안하게 시청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도 미국 시장을 보고 난 뒤부터 좀 편안한 표정을 보여주셨는데 자,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은 지난 저점을 깨고 내려가가지고 연저점을 기록하는 상황에서는요. 사실 시장에 반대 풋을 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공포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무모한 도전의 매수보다는 반등 시그널을 좀 확인하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포 영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보면 워낙 무서우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어떤 포인트들이 가장 공포스러웠었을지 전문가님 좀 짚어주실래요? 일단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았다.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때 좀 저항을 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물론 오늘만 살펴봤을 때는 다행히 원화가 강세로 전환됐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이 좀 여전히 좀 객관적으로 높은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 특히나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오늘 사실 아시아 증시는 장 초반부터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만 좀 더 유독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물론 지금 환율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좀 신용 반대 매물도 상당히 빠져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연저점을 좀 이탈을 해서 좀 뭐랄까 심리적 마지노선이거든요. 코스피가 2,200선, 그다음에 뭐 코스닥이 한 700선, 뭐 이런 자리들이 상당히 좀 이탈이 됐다가 막판에 그래도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데드캣 바운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는데 그렇죠. 데드캣 바운스 좀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도 보니까 시장은 계속 보수적으로 접근, 현금도 주식이다, 수익은 챙기는 자가 승리다라고 하시면서 시장아 간다, 내가 간다, 아자아자 이런 느낌으로 댓글 남겨주셨는데 오늘 시장도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알려주세요. 너티브의 이데일리 TV에 시장에 관련한 나의 의견과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 선물 드립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선물 팡팡 드릴게요. 서영원 전문가님 하면 이벤트 2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는 점포 매매 전략 7일 이용권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좀 매매 전략을 잡아야 될지 저희가 좀 봐드릴 수 있는 이벤트가 될 텐데요. 이런 시장에선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필요하시다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점프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또 종목 상담 119에서 내일 또 전문가님은 오전 8시부터 반까지 장 끝날 때까지 이 사락장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방송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참가 혹은 참석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21일 굿모닝 세븐에서 소개시켜주신 종목이기도 하죠. 실전 투자 공략지 어떤 종목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미디어란 종목은 10점 거의 5% 수익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적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의 증권사 이야기도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이 종목을 쭉 들고 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전문가님은 목표 주가 좀 어느 정도까지 높여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지금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까지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적 기대감이 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자세하게 또 이따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서 우리 또 종목 상담 119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매수할 기회들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전략을 잡아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또 여러분들 시장 뚫고 나도 이런 종목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지금 하단에 보이죠? QR코드 통해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3258 참여 코드 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내일도 준비가 되어 계시다고요, 전문가님. 이런 장에서도 상승 시그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종목을 뭘 고르냐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의 반등 시그널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데드캣 바운스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도 또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장 반등 시그널이 안 나왔다면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종목을 지금 바닥이네 하고 샀다가 더 손실이 크게 볼 수 있으니까 내일은 제가 좀 공개 방송을 어떤 쪽에 위주로 할 거냐면 시장의 반등 시그널은 어떤 거를 체크를 내가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바닥 역사적으로 바닥을 시그널을 보였다더라라는 것을 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될 부분이고 물론 뭐 종목에 대한 것도 물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일은 좀 시장에 대한 포커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장의 좀 바닥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참가 혹은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종목 상담 119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뜹니다. 제 사진 밑에 스크롤 쭉 내려보시면 서용원 전문가님, 자, 쭉 밑으로 쭉 내려볼까요? 더 내려볼까요? 자, 서용원 전문가님 사진 있어요. 거기에 방송 예정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되는데 당일에는 빨간색 버튼으로 바뀌니까요. 여기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또 다른 특별한 선물 여러분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물인가 하면 매매 전략 7일 이용권입니다.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점프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 50분 추첨 통해 선물도 팡팡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많이 받고 싶으시죠?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이데일리 TV 너튜브에 검색하셔서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종목 상담 119 여러분과 함께 또 1시간 동안 호흡하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전략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사연이 먼저 들어와서요. 문자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0735번님 사연입니다. 제주반도체란 종목이고요. 5,020원 매수가 10% 비중입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추매를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손실폭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3,630원까지 떨어졌기에 야,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칼날이 좀 날카롭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럴 때 좀 어느 정도 손절하고 그다음 좀 올라가면 다시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래,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또 추가 매수하자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점을 내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손절했다가 저점을 잡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추매 자리를 조금 늦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 좋은 종목이 아니면 추매조차도 저는 권해드리진 않을 텐데 지금 이 제주 반도체는 사실 좋은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황 자체가 조금 우려감스러운 부분도 있고 좀 시장 전체적으로 좀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좀 하락세가 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사실 이 삼성전자도 메모리 쪽에 대한 매출을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가져가기 위한 좀 작업들이 하고 있어서 메모리 쪽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세대를 거듭해서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이슈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2분기 실적만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반기 매출도 상당히 좋았고 영업이익이 2분기에 123억을 기록했기 때문에 작년 실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장세가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나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는 그런 거에 비해서 22년도에 들어서 뭐 별다른 좋은 흐름들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기는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좀 분할 매수 자리를 조금 슬로우리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근에 수급들을 보면은 뭐 이 거래밖에 되진 않았지만 외국인 개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청자님 같이 이거 아닌가 봐 해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죠. 전저점이 이탈되니까 갑자기 투매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 오늘도 아침에 보시면은 좀 반등 나왔다 투매 나왔다가 막판에는 좀 올려놨거든요. 이게 거의 지금 시장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반등 시그널을 좀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아직 추매를 하기보다는 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쪽, 내년 연초쯤에까지는 좀 그대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업황을 떠나서 사실 오른 종목이 별로 없어요. 오른 섹터도 거의 없고 물론 뭐 시장은 항상 상한가 가는 종목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 종목 자체가 실적이 안 나오고 뭐 그런 종목이라면 뭐 지금이라도 정리하시죠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주 반도체는 손실 보고 팔기에는 조금 아까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수를 좀 슬로우리하게 보고 그 다음에 업황이 좀 개선되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와 함께 평단가 맞춰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좀 어느 정도 지켜보자라는 제주 반도체에 대한 의견입니다. 반도체 업황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님 사연 볼게요. 서용원 전문가님 기다렸어요. 수고 많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맞네요. 포스코 케미칼 종목 들고 계시고요. 15만 원 매수가고 비중은 15%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좀 축하드립니다. 소위권에 계셔가지고 제가 좀 그래도 마음에 안도감이 휴하고 듭니다. KB국민은행에서 포스칼 2차 전지에 관련해서 투자를 좀 일정 정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업무 협약에 대한 체결 소식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자금 유통이 좀 활발하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에게는 호재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문가님. 네. 주가적인 측면들도 보면은 사실은 뭐 월봉으로 보면은 18,8,500원 괜찮고요. 계속해서 이런 시장에서도 밀리진 않고 있어요. 뭐 좀 더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당연히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포스코 케미칼은 자체적으로도 좀 모멘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좀 흐름들이 좋다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금요일하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좀 하락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쪽이 그만큼 조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포스코 케미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한 110만 대가 리콜을 선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이 요새 완전히 좀뭐 날아간다 그러죠.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또 더 밀렸던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일시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시황이나 뉴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되돌림을 보여줬고 테슬라도 어저께 그래도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여전히 좀 홀딩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모멘텀이 상당히 좋아요. 매출액 성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자리는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적 가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가가 비싸냐, 싸냐라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 단기간에 상승을 많이 했다가 이번 테슬라 뉴스로 인해서 좀 약세가 좀 눌림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자리를 4등분을 해서 보면 딱 중심 가격이 16만 6,500원짜리, 그러니까 요 25% 능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살아서 돌린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18만 원짜리를 좀 시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 자리 살짝 이탈이 나와서 16만 원대에 이탈이 될 것이다라고 보면 저는 일부는 좀 매도했다가 그 물량을 우리 다시 저점에서 물량을 다시 늘려나가는 그 정도의 일부 대응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홀딩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 상승률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53번님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 저희 선물 드릴 거고요. 2020님 저희 커피 교환권 선물 드릴게요. 두 분께서는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문자 당첨됐습니다. 꼭 이렇게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내로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7일 정말 매매 이용권, 정말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 그거 궁금한데 지금도 사용 가능합니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전문가님, 네. 이렇게 뭐 당첨되신 분이 또 한 번 좀 당첨이 돼서 네.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속적으로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종목을 많이 보내드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시황이라든가 네. 전략도 정말 중요하고 바닥 시그널에 대해서 제가 내일 공개 방송에 말씀드리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도 계속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점프로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신청해 보시면 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점프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50분 추첨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사연들도 많이 올라와서요. 오랜만에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와, 헐크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센조님과 또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이분 거 볼게요. TKFKD PP님, 필명이 좀 어려워요. 가온칩스라는 종목입니다. 33,700원 매수가 15% 비중인데 빠지는 이유가 있는지요?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뭐 삼성전자랑 ARM 인수 가능성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쫙 올랐던 종목인데 오늘 왜 빠진 거예요? 7%는 빠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또 사연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오늘 가온칩스의 하락의 요인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가온칩스는 제가 여기서도 한번 상담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 종목인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보호예수 물량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승 모멘텀은 좋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홀딩할 거면 아예 길게 홀딩하시고 아니면 반등권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오늘 하락한 부분들은 뭐 악재라기보다도 이제 많이 상승한 거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들도 있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인수 관련된 해서 결국 얘기는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확실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고 인수 이후에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승진 얘기도 나오고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좀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멘텀으로서는 지켜보실 만한데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좀 높으시니까 조금 불안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전략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으로서의 모멘텀 좀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인수 관련된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지난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도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협약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장이 굉장히 높은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의 먹거리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지만 결국엔 삼성이 TSMC를 넘어가고 앞으로 반도체의 또 인류 기업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파운드리 쪽 투자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언급해 드릴 때 좀 장기 투자 관점, 우리가 보호예수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장기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단기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27,000
800원 자리를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차트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상승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가격대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정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거래량이 뭐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이 인수 뉴스는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럼 그 자리를 이용해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단기로 보셨다 하면 매수가 이상권에서 좀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고 좀 다시 저점 매수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다시 조정 나올 때 물량 늘려가기 전략. 요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지금 가격에서 큰 수익 만들기는 쉽지 않은 가격대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가온칩스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빠지는 이유는 좀 매물 소화 과정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장투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요. KDPP님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양한 기사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3258 누르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점포 매매 전략 7일 이용권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 점포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밤에 정말 공부가 절실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정종택 전문가의 소확주 매매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중하고 확실한 주식 선택하는 기술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오늘 밤 11시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되는 종목이요? 날개호라 종목 상담 1리그는 활짝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종목을 심폐소생술 해드리겠습니다. 구급차가 필요한 종목이라면 샵 3772번으로 혹은 너튜브의 이데일리 TV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40001번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BNG 스틸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13,500원 매수가의 15% 비중이에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네요. 그래요. 자꾸 빠지겠네요. 매도하고 다시 사야 할지 아니면 보유하고 기다릴지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에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의 고민이 더 추가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손절을 좀 할까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BNG 스틸 같은 경우에도 창원 냉용공단 크레인 취급 관련한 얘기가 있었어요. 일체 작업을 다시 재개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 보면 실적적인 측면이 이제부터는 조금씩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럴 때 좀 매도를 할지 아니면 보유할지 고민일 것 같네요. 맞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포스코와 함께도 또 악재 같은 비슷한 악재가 있었죠. 뭐 중단되는 소식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관련 sek터에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은 기업들이 있다라면 반대급부로서 이 종목은 하락한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 저는 그 이슈는 단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에 있어서 내가 공략을 하고 있을 때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계속 갈지에 대한 거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는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니켈 관련주 해가지고 어저께 막 종목에서 뭐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1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좀 오늘도 어떻게 보면 어제 추격 매수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약세가 이어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보시면은 3%까지 갑자기 급반등을 했다가 마이너스 6%까지 좀 밀려내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아침에 좀 시세가 좀 있었죠. 근데 이게 어제 뭐 티플렉스라든가 뭐 유니온머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같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물량의 소화 때문에 오늘 조금 취지 못했다라는 점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현재 이 종목은 어쨌든 실적은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실적 좋은 종목들 다 밀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를 도대체 팔아야 되나? 근데 지금 저는 시장에 내일 또 반등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그널을 이용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시청자님 갖고 계신 금액 자체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BNG 스틸 같은 경우는 청산 가치는 사실 뭐 2만 원, 3만 원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빠진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차트 화면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도 설명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동안에 사실 상승세에서 많이 깨져 내렸어요. 그리고 12,000원짜리는 그래도 지지를 하고자 하는 수급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요.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14,000원짜리를 한 번에 넘어가진 못할 겁니다. 근데 그게 조금 걱정이 된다 하시면은 시장 감안해서 일부는 좀 매도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BNG 스틸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홀딩 관점에서 지금 비싼 가격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좀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올해 좀 하반기 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지금 매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매도는 좀 아닐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866번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서유원 전문가님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좀 보고 계신 분인 것 같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란 종목 들고 계시는데요. 18,000원 매수가의 10% 비중 가지고는 있는데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15,600원이면 살짝은 상실권에 계시거든요. 그래도 본전까지는 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한 스푼 더해 봅니다. 전문가님. 5,400원 사우디 열병 합발전소에 수주를 한다. 뭐 이런 소식들도 사실은 있었었는데 네. 이런 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건지 선반영이 된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거 궁금하고요. 올라올 수 있나요? 매수가까진? 저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팔 자리는 아니다라고 봐요. 오늘 계속 그러네요. 그러다 공통적인 종목들이 다 코멘트가 팔자리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종목들이 하락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매도하고 그러면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 자신이 있다면 당연히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되돌림이 되어주고 결국엔 여기서 이제 옥석을 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 줄 거거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조정을 받을 대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하락세가 더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당연히 좀 홀딩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를 지금은 기다려봐야 될 부분들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관련된 뭐 이슈와 함께 이제 같이 막 열병합 관련된 종목 이슈가 나왔잖아요. 근데 최근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정부를 주축으로 해서 해외 수주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사실 힘을 좀 못 쓴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소 조금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 실적으로는 확실히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은 확실히 높거든요. 지금 2021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 사실 실적을 본다라면 작년도 워낙 성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저는 성장이 더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만 사우디에서도 2조 3천억 정도의 수주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한때 좀 테마를 형성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움직임을 못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다중바닥 자리가 좀 이탈되면서 좀 공포 국면의 하락세가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주봉이거든요. 근데 주봉상에서 지금 중심 가격이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하락세가 이어지고 다중바닥 자리가 이 자리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주가를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때도 보시면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보시면 뭐 한 주에 12% 떨어지고 막 9%씩 떨어지고 10%씩 떨어지고 이랬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때가 오히려 좀 반등 이후에 강한 상승세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물론 이 상승이 나오기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때는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였고 지금은 유동성이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유동성이 안 좋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하락폭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온 거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5주 동안 떨어졌는데 사실 거래량은 굉장히
줄어들면서 나타나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 주봉상의 수렴 과정들을 만들어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15,000원에서 14,800원짜리를 좀 지켜주면 지금은 홀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추매를 고려한다 하시면은 저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으니까 반등은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매를 하시려면 연말쯤에 좀 더 흐름들을 지켜보고 쌍바닥 자리 확인이 되면 그때 보시는 게. 왜냐하면 일봉상으로는 살짝 좀 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하는 데는 적어도 주봉으로 캔들을 한 2-3개 이상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면 한 달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더 흐름들을 지켜본 후에 추매 자리를 잡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캔들 한 2-3개 정도는 좀 보고 나서 접근해 보자라고 합니다. 4001번님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 선물 드릴 거고요. 2866번님 커피 교환권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두 분께서 샵 3772번으로 문자 당첨됐어요. 꼭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내로 저희가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릴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진짜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 아까도 전문가님이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용해보니 좋다더라 후기가 참 많습니다. 나는 처음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한번 신청해보세요. 저희 넉넉하게 이벤트 드리고 있어요. 샵 3772번으로 점프 2글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방송 원하시는 분들 내일입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장 끝날 때까지 하락장 시간에서도 정말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럼 참여하는지 궁금하시죠?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2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포털 사이트에서 바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데일리 TV 이렇게 보시길 바랄게요. 종목 상담 119 홈페이지 뜨죠? 스크롤 쭉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방송 예상 전문 여기 빨간 색깔 버튼으로 바뀔 거예요. 거기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이벤트를 봤다면 유튜브 사연들이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저도 봐주세요, 저도 봐주세요 하시는데 봐드릴게요. 우리 대디님 오랜만에 오셨고 그리고 찬이님도 항상 감사합니다. 최점숙님 사연 볼게요. 한일사료, 그렇죠. 한일사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00원 매수가, 비중 와 깨끗인데요. 50%라고 하시는데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사료주들 정말 괜찮은 걸까? 다시 한번 고민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한일사료도 오늘 같은 경우 12%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 사료주들이 진짜 왔다 갔다 해요. 오늘 이 한일사료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얘도 좀 테마성으로 접근할까요? 테마성 맞죠? 그럼 어떻게 하죠?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관련된 종목으로서 편입된 종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뒤풀이 파동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료주, 뭐 곡물 관련된 종목들 이게 전부 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부터 이제 발발된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지금은 이제 뒤풀이 파동인데 시장이 오를 때는 이런 종목들은 떨어질 겁니다. 근데 내일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좀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근데 비중이 좀 많은 게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테마성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어려울 때는 좀 괜찮은 좀 재미있는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한일사료는 그나마 다른 사료나 그런 종목들보단 낫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기술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바인데요. 우선 지금 차트 화면을 보시면 현재 6,900원이시니까는 뭐 가격대가 많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여기서 추매는 저는 이렇게 크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기회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좀 출렁이면서 이 반대로 역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곡물 관련된 가격이라든가 선물 가격은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흐름들을 당장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차트 화면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첫 번째 대량 거래와 함께 두 번째 이제 상승세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이때보다는 탄력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좀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손절가를 좀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저는 5,850원 조금
손실폭이 좀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자리 깨지면은 다시 5,0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응하기 좀 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반등 나오면 매수가까지 오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를 일단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고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상한가를 갔죠. 그 다음에 다음날 17% 상승하고 이 월요일 날도 사실 뭐 조정 아닌 조정이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오늘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좀 한 6,000원 초반대까지는 떨어졌다가 이렇게 좀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면 다시 한번 반등세는 나와주면 7,000원 이상권 한번 도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그 자리를 이용해서 저는 매도를 하고 다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좀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게 요새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종목들 오늘 막 급등하다가 다 쏟아졌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배합 사료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은 조금 소량으로서 대항할 자리가 아닐까 지금은 그런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최점숙님 기회는 한 번 더 온다고 합니다. 파이팅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들을 만나볼게요. 룰루랄라님, 필명만 들어도 기분 너무 좋아요. 위트나인이란 종목입니다. 12,500원이 매수가고요. 15%입니다. 추매해서 헤어나오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내가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규제를 푼다라고 하고 또 DBMS라는 개발도 부각이 된다라고 하는데 비트나인한테는 이게 또 호재거리거든요. 근데 역시나 시장 여파 쭉쭉 봤습니다. 전문가님. 꽤 손실폭은 그래도 있으신 편인데 추가 매수해서 뭐 탈출 전략 이거 좀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세요? 이거는 조금 중립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립이다. 그러니까 좀 요거는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한때 그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다가 이제는 한번 좀 테마가 흘러갔죠.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테마가 다시 돌아올 거란 생각하지만 그 과거의 흐름들과 동일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게도 전저점을 계속 이탈해서 흐름들이 나오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좀 외바닥 자리에서 좀 하락세가 나올 때 외국인 수급들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추매를 하시는 거는 당장은 좀 쉽지 않은 판단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적어도 바닥을 다져가는 흐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규 저점 자리, 신저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쉽게 말해서 좀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않다. 당장 이 테마가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도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는 저는 뭐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00원짜리 가까이 오면 좀 비중을 축소하셔서 조금 더 왜냐하면 지금은 유동성이 많은 장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테마성이 좀 적고 뭐 실적이 꾸준히 좋으면서 경기 민감해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산업군이라면 좀 홀딩 관점을 강력하게 매수를 드릴 텐데 지금은 유동성이 좀 작은 장세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좀 소외받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반등권을 이용한 비중 축소를 하셔서 좀 다른 쪽으로 좀 손실을 만회하시는 전략들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성을 이용한 비중 축소를 하는 건 어떠냐. 룰루랄라님 이런 의견 드렸는데 전 좋아요 하시면 계속 또 한번 전략 가져가 보시고 한 번 더 문의사항 있어야 하시면 AS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좀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들어봤는데 전략은 괜찮은데 저 시장이 궁금합니다. 공부 필요한데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신 분들은요.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택 전문가의 소액주 매매 기술을 통해서 정말 확실한 주식을 선택하는 기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밤 11시 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홀로 수익 내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점포 매매 전략 7일 이용권을 통해서 7일 동안 나홀로가 아닌 함께 수익을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점포 2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방송이 끝나고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서용원 전문가님이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마감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참가 또는 참석 2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사실 나스미디어에 대한 종목이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세한 전략을 아까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의 관심주를 제가 나스미디어로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굿머니 세븐에서 언급을 해드린 종목인데 우리 종목 상담 119 시청자분들께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저는 매수,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조금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공략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의 관심주로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KT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나스미디어 자체는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KT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나스미디어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광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광고를 만드는 회사인데 TV 광고는 또 아니에요. TV 광고는 아니고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라든가 뭐 또는 뭐 우리가 온라인 상으로 볼 수 있는 광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고들을 제작하고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대가 되는 점은 우리가 기존에는 TV 쪽에 대한 좀 시청각 자료에 대한 시청각 자료라고 하면 될까요? 컨텐츠라고 할까요? 컨텐츠죠. 컨텐츠 네. 자료를 소화할 수 있는 게 TV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새는 뭐 OTT도 있고 뭐 IPTV도 사실 옛날스러운 부분이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 미디어 컨텐츠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TV 광고 단가보다도 이 온라인 TV 광고 단가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좀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넷플릭스가 이제 가입자 수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넷플릭스가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이제 광고를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OTT 사업 시청을 하면서 광고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광고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로 인해서 최근 증권사 리포트들도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23년도에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보실 수 있겠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이 종목도 21년도에는 상승을 많이 했지만 21년도 6월 달 을 고점으로 해서 올해 7월 달까지 거의 1년여를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정이 좀 나와야 그 다음에 또 상승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하락 추세 국면은 지난 8월 달부터 이제 전환이 되면서 안정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난 고점 자리와 이번 저점 자리에 딱 중심 가격에 지금 가격이 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31,000원 자리거든요. 전 이 자리가 넘어가면 이제 매수하기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기관들이 지금 8월 30일부터 9월달 내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좀 넘기기 위한 작업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31,000원 이하권에서부터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부분은 아니니까 시장에 따라 조정이 나오면 한 3만 원 살짝 이탈됐을 때도 분할 매수 관점을 열어놓고 나눠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고요. 일장 고가는 35,0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6,0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또 KT 계열 광고 회사인 또 나스미디어 얘기해 주셨는데 매수가 31,000원 이하,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6,000원 잘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내일 시장의 전략들도 간단하게 얘기해 봐야겠는데요. 전문가님 간단하게
시원하게 내일 시장 한 줄 평으로 좀 얘기 부탁드릴게요. 한 줄 평이요? 네. 내일은 일단 시장 반등은 나온다. 반등은 나온다. 네, 그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진짜 반등인지는 내일 공개 방송에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섭 3772번으로 참가 또는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며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장 끝날 때까지 전문가님과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그럼 여기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알차게 또 1시간을 끌어가 봤습니다. 시장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내일도 저희가 함께 여러분들 힐링 메이트 들어드릴게요. 내일은 또 전문가님 홍프로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밤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